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오늘은요, 이 교통사고로 척추가 골절돼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요, 과연 장애는 당연히 남죠. 척추가 골절됐으니까. 근데 과연 이게 영구장애로 받아야 될지 아니면 한시장애로 받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척추가 압박 골절된다는 거는요, 척추뼈가 찌그러진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찌그러진 이유는 요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하고 충격으로 인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충돌 후에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드물지만 차량이 급정거하면서요, 순간적으로 척추가 힘을 받아서 이렇게 척추가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우리 다른 뼈는요, 이렇게 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뼈가 나중에 붙으면 실제로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척추는요, 이게 뼈가 찌그러졌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유를 들었었죠. 벽돌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벽돌 중간에 쌓인 거 한 개가 반이 깨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너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자, 당연히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뒤에서 핀을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구부러진 거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영구장애로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요, 이렇게 심하게 골절된 경우에는 아니면 신경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만 만약에 약 20% 아니면 30% 이하의 압박골절, 찌그러진 정도가 30% 이하라는 겁니다. 30% 이하가 찌그러진 경우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영구장애로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한시장애로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로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수술 안 한 압박골절, 이분이 소송을 진행했을 때 법원 신체 감정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그 신체 감정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로 수술 안 한 이 척추 압박골절 된 분이 신체 감정에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면요. 자, 이분의 신체 감정서를 보면요, 감정상 이번에 보면 사고 발생 후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수술적 치료는 받은 바 없다. 그리고 요추 1번의 급성 골절의 소견이다. 현재 하지 방사통 호소하지 않고 있다. 저린 증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신경도 정상이다. 그리고 심부건 방사도 정상이다. 다만 전방 추체 높이의 감소가 약 30% 관찰된다. 그러니까 압박률이 한 30%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장애 진단을 어떻게 받았냐? 후유증을 보면요, 이번 항목에 이렇게 나와 있죠. 추체의 변형이 초래됐고 한 번 발생한 변형은 향후 환자의 일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구장애로 판단한다. 그리고 맥브라이드 테이블 14페이지의 79 항목에서 50%를 적용해서 16%의 영구적 노동 상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추골절 같은 경우에는요,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법상에 32% 장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안 했고 현재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거의 2분의 1을 적용해서 16%의 영구장애로 이렇게 판단이 됐다라는 거죠. 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서 수술 안 한 경우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왜냐? 압박률이 30% 정도가 됐으니까요. 근데 압박골절이라는 건 단 10%만 압박이 돼도 압박골절 진단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영구장애가 나올까? 그거는요, 신체 감정을 가봐야지 이 결과가 영구장애가 나올지 안 나올지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해서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만약 지금 소송을 진행 안 하고 합의를 한다면 통상적으로 보험사는요, 압박골절 수술 안 했을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16%의 3년 내지 5년도 요새는 잘 인정 안 합니다. 대략 3년에서 5년 까지 인정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요, 영구장애로 산정한 거하고는 금액이 한 3배 정도가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압박골절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요, 무작정 합의를 하지 마시고 자신의 압박률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이 압박률로 인해서 변형이 얼만큼 됐냐, 그리고 이걸로 인한 장애가 영구장애가 될지 한시장애가 될지 그거를 꼭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본인이 판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변형이 어느 정도 되냐. 아니면은 그게 애매하시다면요.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영상 아래쪽에 삼각형 표시가 있죠. 그 표시를 보면요. 저희 전화번호를 제가 입력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상담을 주시거나 아니면 관련 링크로 상담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거기로 문의 주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 수술 안 했다고 해서 한시장애가 아니라 영구장애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 점은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압박골절 되신 분들은요. 개인보험에서 제가 무조건 장애진단 나온다고 했죠. 후유장애 보험금의 지급률의 최소 15%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부분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부분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교통사고로 압박골절 수술을 안 한 경우에도 영구장애로 인정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내일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